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버드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비투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비투. 자, 정말 이게 참 어려운 주제고 이제 좀 민감한 부분이죠. 이 말을 듣자마자 눈살을 찌푸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비투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 비투도 좀 건전하게 하면은 절대 나쁜 투자가 아니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제가 주변에서 주식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제 신규로 이제 주식시장에 진입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제 주변도 그렇고 제가 얼마 전에 증권사에 시스템적으로 무언가를 문의하려고 이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상담원 연결하는데 무려 3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3시간 동안 전화를 붙잡고 있었는데 처음에 통화가 연결되고 물어봤어요. 무엇 때문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오래 걸리냐 하니까 전화로 신규 계좌 개설 상담 문의가 폭발해서 인원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왔지만 아직도 신규 매수자는 넘쳐난다.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얻고 비투를 시작하게 됐어요. 자, 일단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제 친구나 주변 지인이 저에게 물어봐요. 주식시장이 이제 워낙 좋으니까 주식을 시작해서 사실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샀는데 막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내 돈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욕심이 생깁니다. 욕심이 생깁니다. 아, 내가 이때 얼마를 투자했더라면 지금 얼마를 벌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에게 물어보죠.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빚을 내서 주식을 해도 될까? 라는 질문을 해요, 저에게. 근데 저는 말합니다. 하지 말라고 말해요. 일단은 제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첫 번째. 만약에 그 친구가 잘못되면 내 책임이 돼요.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하지 말라고 해요, 저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런 걸 물어보는 사람들이 제가 만약에 잘못되면 내 책임 아니냐 하면은 책임 안 묻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만약에 잘못되면, 비투를 하다가 잘못되면 트라우마가 됩니다. 어떤 트라우마죠? 내가 빚을 내서 주식을 하다가 큰 돈을 잃은 트라우마를 가지게 돼요. 자, 그럼 이 트라우마 안에 저라는 사람이 분명히 연관이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이제 이성적으로는 제 탓을 안 하지만 감성적으로는 조금이라도 제 탓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비투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아닌 애널리스트나 경제 유튜버나 이런 좀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은 굳이 이런 리스크를 지지 않습니다. 절대 지지 않아요. 왜냐?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비투를 하면 잃는 사람이 더 많아요. 손해보는 장사죠. 자, 이래서 저는 주변 지인들한테 이제 비투를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 비투를 하는 가장 건전하게 하는 방법을 저는 많이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봤어요. 그걸 알려드릴게요. 물론 이 방법을 사용하실지 안 하실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먼저 비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정한 원칙들이에요. 첫 번째 조건은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상황이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지금 뭐 학생이라던가 뭐 프리랜서나 혹은 시드는 많이 있지만 지금 꾸준히 들어오는 인컴이 없으신 분들은 절대 저는 비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주식이라는 게 내가 비투해서 수익을 볼 거라는 보장은 아무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분들, 예를 들면 공무원이라던가 혹은 이제 뭐 월급이 밀리지 않는 탄탄한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비투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분들은 은행 대출 금리가 낮아요. 지금 정말 낮아요. 거기에 지금 저금리 시대잖아요. 금리가 낮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적극적으로 이제 레버리지를 써서 투자를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디까지나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됐을 때 그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해당이 안 되시면은 절대 비투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감당 가능한 대출 금액 정하기입니다. 보통 이제 대출 단위가 최소 1년이잖아요. 일단 1년 내에 내가 무조건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해요. 자,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에요. 월급 300만 원인데 생활비나 뭐 이것저것 다 쓰고 나서 한 달에 이제 100만 원 정도 남는다고 치면 한 11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으셔도 돼요. 1100만 원의 이유는 100만 원씩 이제 1200만 원을 갚으려면 12개월인데 이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이제 신용등급이나 직장에 따라 조금 틀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이자 비율을 감안을 해서 내가 매달 갚았을 때 12개월 동안 갚을 수 있는 금액에서만 대출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대출을 받으셔서 이제 원금하고 대출금을 통해서 이제 투자를 하겠죠. 네, 투자를 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면 좋겠지만 내가 손실 구간이면 절대 추가 매수 하시는 게 아닙니다. 대출을 갚아야 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대출을 받아서 이제 레버리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손실이 난다고 해서 대출을 안 갚고 내가 이제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더 안 좋아지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세 번째 조건, 장기 투자, 가치 투자입니다. 일단 대출을 받아서 이제 주식을 매수하신다는 거는 만약에 여러분이 대출을 받아서 주가가 올라갔어요. 수익이 나서 심지어 수익금이 대출금을 넘어갔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이 주식을 팔아서 대출금을 갚고 와, 나 이제 꽁돈 벌었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미리 사서 대출을 갚은 뒤에도 그 주식을 가져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예요. 저는 테슬라를 거의 뭐 한 최소 5년에서 10년을 보유할 생각이기 때문에 그 주식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고 대출을 상환한 다음에도 저는 테슬라를 팔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투자해서 레버리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서 대출금을 갚는 게 아니에요. 대출금은 내가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으로 갚고 이 주식은 내가 계속 가져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조건이 하나가 더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장기 투자할 기업,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사도 걱정 없는 기업을 찾아야 돼요. 자, 이걸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하고요. 만약에 남의 말 듣고 만약에 제가 레모네이드 좋다고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계속 말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제 영상을 보면은 레모네이드라는 주식이 정말 좋은 기업이고 앞으로도 막 성장할 것 같고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이 굉장히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출을 받아서 레모네이드를 사요, 만약에. 근데 샀는데 주가가 폭락하잖아요. 그럼 제 말을 듣고 그냥 제가 하는 말만 듣고 샀으면은 그 전에 있었던 믿음이 제 영상을 보고 생겼던 믿음이 순식간에 사라져요. 제가 최근에 구독자가 증가하면서 가장 두려운 건 뭐냐면 제가 공부하고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을 소개하잖아요. 근데 그 주식이 잘못됐을 때 사실 저를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그게 좀 두려워요. 근데 주식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다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겠구나 저는 이제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도 제 영상을 보실 때 뭐 종목에 관한 것보다 이런 좀 공부하는 영상을 좀 많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냐면은 제 영상의 조회수를 보면요.
어떤 종목에 관한 영상들이 조회수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이제 뭐 공부하는 영상들은 조회수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종목 추천이라기보다는 종목을 소개하는 영상을 좀 많이 올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초심을 지켜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 영상들은 이제 그거예요. 제가 테슬라를 이제 매수를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왜 내가 레버리지까지 쓸 수 있었고 손실 구간에서도 왜 버틸 수 있었는지 그런 것들 그런 제 생각들을 이제 담아놓은 영상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좀 더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주식을 한두 달 하고 안 하실 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주식으로 수익이 나도 결국 주식 그 돈으로 다시 주식 사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일단 많이 하셔야 되고 이제 팁을 주자면 이제 종목을 발굴할 때 일단은 사실 ETF도 좋고요. ETF도 좋고 만약에 내가 공부할 시간이 없고 좀 귀찮다 하면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ETF를 공부를 하시고 종목을 찾고 싶다고 하시면은 만약에 배당주를 찾으시면 아비트라지 전략이 있죠. 예를 들어 배당 수익률이 뭐 7%인데 내가 은행에서 받는 대출 금리가 3.5%다. 근데 이 회사의 주가가 내 생각에 따르면 크게 하락은 안 할 것 같아. 자, 그럼 이렇게 되면 나는 3.5%의 차익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아비트라지 투자고요. 그리고 이제 큰 수익률을 내가 목표를 한다. 그럼 성장주를 잡으셔야 되는데 성장주를 잡으실 때는 그 성장 산업 섹터 내에서 1등 기업을 잡으셔야 돼요. 지금 전기차 섹터에서 1등 기업이 뭐예요? 테슬라예요. 맞잖아요. 그리고 AI를 통한 보험업 1등 기업 뭐예요? 레모네이드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해서 확신을 키우셔야 돼요. 확신을 키우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3년, 5년 투자를 계획했더라도 중간에 회사가 잘못된 이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으면 3, 5년 투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지금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이제 테슬라 비트코인 투자가 비트코인 시세나 규제에 이제 테슬라 주가가 노출이 돼요. 근데 이제 예전에 테슬라를 매수할 때는 이건 내 시나리오에 없던 건데 그럼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 가상화폐가 앞으로 성장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주가가 빠져도 홀딩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출까지 받아서 종목을 매수하셨으면 그 회사가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계속 트래킹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목 추천 영상도 앞으로 할 거지만 제가 이제 좀 바라는 게 있다면 이런 공부하는 영상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제 제 영상을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던 차에 제 썸네일을 보고 들어오셔서 이 영상을 보셨다면 결국 남에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은 아직은 레버리지 투자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